고 교수 2명 전문가 그룹으로 끼워 넣었다라는 거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고 시간 잘 가네요. 역시 이게 사람 얘기해야지 이렇게 빨리 가요. 이 말씀은 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돌아온 양비, 돌아온 양정철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자, 양정철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으로 돌아온답니다. 어디로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입니다. 예. 근데 양정철 전 비서관은 항상 화면에 찍힌 자료 화면이 저렇게 덥수룩하게 그냥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해외로 떠돌았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죠. 왜 그 잠수를 우리가 보통 잠수 탄다. 탄다 뭐 이런 표현 예. 좀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 손학규 대표도 사실 이 지방에서 그 은거하실 때도 수염 길렀죠. 또 박원순 시장 사실 서울시장 나가기 전에 수염 덥수룩하게 나타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길렀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미지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을 딱 깎으면 그 즉시 다른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거든요. 내가 옛날에 무엇인가를 탈피하고자 할 때 그런 수염을 기르거나 하다가 사실은 딱 깎은 모습으로 새롭게 출사표를 던지잖아요. 근데 그 구각,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껍데기를 우리는 사실 탈피 동물이 아니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 이미지의 어떤 변신으로 사실은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그 출사표를 던지죠. 민주연구원장으로 돌아왔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는 뭡니까? 이 실장님이 보시는? 가장 사실은 안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온다. 자, 양정철 비서관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로 돌아갔다? 그러면 청와대가 이제 그 친위 부대로 또 뭐 뭉치는구나 어쩌구나라고 또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또 아니면 민주당의 또 다른 어떤 자리? 그 어떤 자리도 사실 언론들이 접촉을 할 텐데 민주정책연구원이나 혹은 여의도 연구원은 기자들과의 접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곳이에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엄청 아꼈나 봐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뒤에 제일 괴로웠다는데 양정철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저런 식으로 특수관계인 거는 맞죠? 특수관계죠. 당시에 어찌됐든 그 비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왜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사실은 김경수 지사, 양정철, 이호철 이분들이 사실은 똘똘 뭉쳐서 인재 영입도 하고 표창원 인재 영입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기획을 했죠. 시청자들한테 한번 저희가 되물어보자고요. 저는 핵심이요. 맨 윗줄이라고 보는데요. 말한 밑줄 말고 저 맨 위에 보세요. 민주연구원장 수락한 양정철. 언론이 이렇게 쓰잖아요. 야, 남들은 시켜달라는 사람이 100명도 넘을 텐데 양정철은 수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줄게. 저는요. 실세 맞나요? 양정철이 이제 이거 삼철. 전해철은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고 있어요. 전해철. 그다음에 이호철은 부산에 판대 아직 본격 활동을 안 하고 있죠. 이호철은. 그다음에 양정철이 이제 복귀했잖아요. 이 정치적 의미는요. 한마디로 이제 정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정권이 잘 나가면요. 양정철 비서관이 돌아왔다는데 무슨?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에 지지율이 80% 넘나들 때 양정철이나 이호철이나 우리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도 80이면 이분 복귀하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급락해서 40%대로 폭락하니 이제는 우리가 척걸이 진짜 나서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오는데요. 이게 잘못되면요. 척건 정치로 돌아가 버리면 지지율이 더 급락하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잘하지 않으면 아마 본인은 문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속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나서서 도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순수한 마음에 수락해가 오실지 모르지만 이게 또 척건 정치의 폐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몇 가지 표현이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측근들을 당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친문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 민주연구원장 수락한 양정철이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건 주관적인 개념이니까 빼고 그 내용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김종욱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려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여기다 지금 모셔다 놓고요. 문 대통령하고 친한 순으로 한번 일렬로 쫙 서봐. 줄로 서봐 한번. 했을 때 양정철 비서관은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겠죠. 1번이에요? 왜냐하면 뭐 히말라야
부인이 계시니까 부인이 뭘지 모르겠지만 김정수 여사는 빼고 거기 김정수 여사는 그 비교 대상이 아니고 히말라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같이 트레킹을 한 정도의 사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변환 지점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했던 그 동료들인 거죠. 그때 거기에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벌써 3년 전, 4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순으로 줄 서봐.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했을 때 물어볼 때 일렬로 쫙 세우면 1번 자리가 여전히 양정철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은 단언을 하시네요. 저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2년 동안 칩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칩거를 한 거죠. 마음빛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양정철이라는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인데 대통령의 앞길을 위해서 2년 동안 칩거를 했던 거죠. 희생했다고 생각하나요? 희생이라기보다는 칩거를 한 거죠. 대통령의 앞길을 위해서 자기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마음빛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찬 당대표나 당 차원에서 좀 양정철이라고 하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중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칩거했으니 나와서 이번 다음 총선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의 마음빛도 좀 줄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김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조금 센 자리 좀 주지. 민주연구원장이 그렇게 센 자리입니까? 이 실장님? 자, 지금 김종혁 교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라면 양정철 보좌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지점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민주연구원에 꽂혀 있습니까?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총선을 바라보고 총선 전략?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총선 전략을 짜라다기보단 총선에 사실은 어떤 역할을 사실 담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총선을 물론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양정철 보좌관이 바라보는 총선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총선의 지점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건 너무 오반지 아닌지 좀 검증 좀 해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개입 직접 했다가 2년형 확정받아서 지금 깜빵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선 개입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의 전략을 짜고 인재를 영입하고 공천을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걸 대통령 개입하면 안 돼요.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협의하고 지시할 필요가 없이 아예 머릿속하고 똑같은 이 복제인간 같은 이 측근을 갖다 앉혀놔야 돼요. 그 자리가 민주정책연구원장이다? 그렇죠. 맞아요? 저는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있고 그러면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연구소가 하는 역할을 따라서는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조사에 따르게 물갈이를 주도할 수가 있거든요. 총선 이 대상자를 가려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내 공천할 때 그러네요. 여의도 연구원이든 여기든 또는 이게 정책을 공약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게 어떤 직책보다는 결국 대통령과의 친밀도 거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 민주정책연구원장 해도 김민석이 할 때하고 양정철 할 때는 이게 무게감이 틀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큰 역할이 실릴 거로 보입니다. 추미애 전 대표의 사람이라고 꼽히는 김민석 현 원장은 청와대 아무 데 따라 드나들 수도 없을 거고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양정철 전 비서관이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되면 아무 때나 전화하고 할 수 있겠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요? 왜 그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거기 이제